첫 번째 이야기. 1700년대 초반에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한간에 돌았던 소문이 있었다. 속칭 연매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었다. 이 무렵 흉악한 범죄자들은 이상한 대나무 통을 하나 메고 다녔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그 대나무 통을 열어서 안쪽을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온갖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했다.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미치게 되고,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었다. 대나무 통 안에 무엇을 넣어놓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 자들은 우선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온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어린아이를 가두고 우선은 굶긴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말라가게 되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중독되어 빠져들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인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계속 먹인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한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통 한 중앙에 넣어서 아이에게 준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해 대나무 통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아이의 몸이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 통 속에도 들어가게 된다.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 통 속에 들어차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를 찔러서 그 모습 그대로 안에 들어차서 죽게 만든다. 그러면 좁은 통 속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차 있는 연매가 완성이 된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아주 기괴하고 무서운 모양이라고 한다. 1763년에 사망한 이익은 기록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 귀신을 이용해 협작을 부릴 수도 있는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정에서는 이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원본 출처 성우사설. 두 번째 이야기. 1700년대 후반, 진천에는 유성기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 부자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등에 아이를 업은 여자 거지가 문으로 들어왔다. 슬금슬금 유성기가 밥을 먹는 곳까지 들어왔다. 여자 거지는 말없이 대뜸 국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절반을 마셨다. 그리고 여자 거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또 더러운 맨손으로 이런저런 반찬을 엉망으로 주워서 질겅질겅 씹어먹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부자의 하인이 깜짝 놀라서 여자 거지를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유성기는 눈짓으로 만류했다. 유성기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먹던 밥까지 절반을 덜어서 그 여자에게 주었다. 유성기는 국과 반찬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참을 유성기를 보더니 밥을 받아서 다 먹었다. 그리고 꽤 괜찮아 보이는 그 밥그릇을 들고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여자가 집을 나가자 유성기의 종 하나가 여자를 가만히 따라가 보았다. 여자가 간 곳을 따라가 보니 마을 앞 숲속으로 여자는 사라졌고, 숲에 들어가 보니 여자와 한패로 보이는 일당들이 가득 있었다. 가만히 보니 이들은 협박과 사기를 치는 협작군의 무리들인 듯 했다. 마침 그때는 시비를 걸어서 일부러 몸을 다치게 한 뒤에 관가에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돈을 뜯는 일 따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여자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답했다. 인심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차마 그분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두목이 씩 웃더니 다시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라도 그 사람은 괴롭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그릇은 왜 가져왔느냐? 여자가 다시 대답했다. 만약 내가 그릇이라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면 나 혼자 다 해먹고 나서 너를 속인다고 의심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나서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던 포대기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아기 시체가 들어있었다. 원본 출처 청성잡기. 세 번째 이야기. 1500년대 말년쯤에 회자되던 사건 중에 김유의 아들이 유괴된 사건은 그 내용이 무척 이상하다. 김유는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였는데 어린 아들이 유괴당한다. 아이를 유괴한 범인은 아이를 이런저런 술수로 속이고 유인해서 끌어들여 같이 길에 나섰는데 언덕과 비탈길을 넘어서 깊은 산속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범인은 아이를 어느 캄캄한 바위굴 속에 가둬두었다. 아이는 나가고 싶어 울부짖었지만 바위굴은 나갈 수 없게 막혀있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움에 울고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깊은 산속에 숨겨진 바위굴은 사람은커녕 짐승들도 알아볼 만한 곳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가 지치게 되고 점차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바위굴의 통로로 누군가가 그릇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그릇 안에는 달콤한 단술과 비슷한 죽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배고픔에 떨던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죽을 마셨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아이는 갇혀서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아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아이에게는 그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음식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갈 뿐이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풀을 엮어 만든 이불 같은 것이 들어오는 변화가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 한마디,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갇힌 채로 계속 매일을 지냈다. 그런 날들이 끝없이 계속됐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이 광산 개발을 위해 굴을 파다가 우연히 아이가 갇혀있던 바위굴을 뚫게 되면서였다. 굴을 파던 사람은 깊은 바위굴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아이를 구조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버지인 김유는 아이를 되찾게 되었다. 아이를 되찾고 나서 보니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갇혀서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매일 죽 한 그릇씩만 먹으면서 계속 지냈던 시간은 무려 6년이었다. 아이는 몸은 그런대로 멀쩡해 보였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김유는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에서 노력했지만 2년 후 아이는 죽었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김유의 아들을 유괴해서 6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가둬둔 것일까? 그리고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하루하루 끝없이 죽을 먹는다는 행동만 반복하며 살았던 아이가 끝없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 원본 출처 어우야담. 네 번째 이야기. 1700년대 후반에 한 부유한 집에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개발해 먹어서 널리 소문이 난 것이 있었다. 그 음식은 바로 일종의 떡국이었는데 국 속에 들어가는 떡을 극히 교모하게 만든 것이었다.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떡을 빚는데 눈, 코, 입, 귀, 피부를 어린아이와 꼭 같이 정밀하게 만들고 팔과 다리 또한 진짜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눈으로 보기에 귀엽고 살아있는 작은 사람처럼 생생하게 꾸며져 있었다. 귀로 듣기에 곡물 속에서 움직이고 곡물이 스며들고 나올 때의 소리가 먹음직스러웠다. 코로 맡기에도 냄새가 매우 향기로웠고 혀에 닿으면 맛이 굉장히 오묘했다. 어린아이 모양의 떡을 이빨로 뜯어 씹을 때 입술과 잇몸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음식은 널리 소문이 났는데 곧 이 사람은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 사치를 극도로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속설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원본 출처 청성잡기. 다섯 번째 이야기. 1498년에 사망한 이륙이 남긴 가장 이상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서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며 다녔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하게 된 뒤로 가면을 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이상한 병이 전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병을 얻어 앓게 되었다. 영문을 모르는 병을 얻자 이 집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했는데 무당은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킨다고 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이상한 가면을 들판에 버렸다. 그랬더니 곧 병이 나았다. 아마도 가면이 얼굴에 붙어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빨아먹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몇 달쯤 뒤에 우연히 가면을 버린 들판에서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보게 되었다.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부분은 버섯으로 변해 있었다. 버섯이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워서 이 사람은 그 버섯을 뜯어먹어 보았는데 갑자기 비실비실 웃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웃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가면을 덮어쓰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몰골과 같았다.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버섯을 조금 떼어 먹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었다. 한참 후에 버섯을 먹은 사람들의 발작이 그친 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나중에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뜻대로 멈출 수 없이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마도 단순히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우연히 생겨서 벌어진 일이겠지만 가면의 모습과 버섯의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사람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상한 생물이라는 느낌도 드는 이야기였다. 원본 출처 청파극담. 여섯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뱃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속설 중에 임산부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신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물속에서 임산부가 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끼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화를 낸다고 한다. 그래서 큰 비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배를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항해를 하는 도중에 위험한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게 되면 뱃사람들은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임산부가 없는지 확인하곤 했다. 만약 임산부가 발견되면 다른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학식을 갖춘 선비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두 한뜻으로 임산부를 탓하며 몰아붙이기 마련이었고 그러다 보면 배에 탄 임산부는 몰린 끝에 물에 뛰어들어 익사하곤 했다. 간혹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배를 탄 여자를 아무나 임신했다고 몰아붙여서 바다에 내던져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원본 출처 청성잡기.